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서바이벌 모의고사 이제 10회 연달아 매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정말로 공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출제 방식이 그래요. 모든 문제는 일단 기출을 바탕으로 출제를 합니다. 제가 없는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절대. 왜 그러냐? 내 주관적인 선입견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삽질할 수도 있죠. 엉뚱한 걸 공부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그런 정도의 제가 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뭐 행정기본법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그죠? 엄청난 감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출제 포인트가 드러난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정을 파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제가 이제 문제를 구성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뭐 지금 그 시즌 1에서는 10회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0회 문제만 잘 풀고 가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 기타 시험에서 못해도 한 8, 90위는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출제 범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거창합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 자, 총평. 왜 우참하고 있어요? 자, 총평 시작할게요. 일단 문제 다 풀어오고 오셨죠? 온라인에서도 꼭 풀어오고 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출제 영역 및 총평 들어갑니다. 자, 출제 형태는 일단 첫 해에 사례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사례 문제를 많이 출제한 건 뭐 때문이겠어요? 올해 출제된 국가직 9급이 그랬거든요. 상당히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괴롭혔죠. 마지막 문제까지 사례였어. 사례 문제 출제 형식도 되게 골 때렸어요. 두 문제씩 묶어갖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해놓고 사례가 연달아 나와요. 근데 갑자기 발문이 없네. 문제 형식도 상당히 독특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다시 출제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거는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2017년에 시행된 지방직 9급 시험 있죠. 자, 여기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좀 대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얘를 많이 따라가고요. 내용은 또 얘를 또 많이 반영을 했다. 자, 사례 문제는 총 이제 5개를 출제했어요. 일단은 사례 문제 5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드러날 거예요. 왜냐? 사례 문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사례 문제를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였어요? 쾌제를 외쳐라. 근데 쾌제를 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엉뚱한 지문, 정말 생소한 지문 이런 거 가지고 사례 문제를 출제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뭐 어떻게 출제를 했어요? 문제는 전부 다? 뻔한 기출지문.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가 많이 드러났던 뻔한 기출지문을 가지고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를 봤어. 지문이 길게 나왔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손을 놓게 된다. 그 순간 그 문제는 그냥 포기야. 하지만 제발 자신감을 가져야 돼. 무슨 자신감? 분명히 뻔한 내용 나올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보는데 여기 지문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길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혹시. 그럼 둘 중에 이 첫 번째는 그거야. 일단 반성을 해야 돼. 뭐냐?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야.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 힌트를 좀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막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지 마시고 제발 어디로 넘어가면 돼? 동글뱅이 2, 3, 4 여기로 바로 넘어가셔야 해요.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전혀 이해 못했어. 못 봤어. 근데 얘만 가지고도 답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얘를 읽어보면 얘가 무슨 내용 하는지를 뻔히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얘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례 문제 쫄지 말자. 자, 따라서 사례 문제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팁이 있다? 방법이 있다? 없다. 사례 문제는 빈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있죠. 그죠?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문제에 끌려갈 일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출제될지 뻔히 알면서 문제를 보거든. 자, 어쨌든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사례 문제는 항시 어려운 내용이나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자, 빈출 내용이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평소 기본기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기는 뭐라고요? 행정법에서 기본기는 빈출이에요. 빈출이 기본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집 보면 뭐가 기본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다. 자, 이거 얘기를 안 했구나. 잠깐 넘어가지 마. 자, 문제 패턴은 일단 서로는 2문제예요. 그 다음에 구제법이 8문제예요. 이게 파트 4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은 2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구성을 했고요. 행정작용법 8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근데 보통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시험이 보통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작용법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는 뭐야? 구제법이죠. 그죠?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파트 2, 파트 4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멋있다. 문제 해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이거 뭐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나왔네. 이거 자체는 통칭이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대북 송금행위가 있었다. 승인 얻지 않고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죠. 원칙적으로. 자제하면 돼 안 돼?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법 자제는 예외적으로. 웬만하면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행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벌써 틀린 지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수도 이전 문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한 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법심사한 바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헌법을 고치지 않고 헌법은 수도라고 돼 있는데 물론 불문헌법이죠. 그죠? 불문헌법상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고친 상태에서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단 말이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교해드린 게 있었죠. 뭐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에 관한 의사. 그죠? 그거는 통치행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 뭐였습니까? 통치행위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회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사법심사는 되도록 자제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뭡니까? 기억이랑 리을. 기억, 리을. 정답 4번. 자, 2번 공법상 부당이득입니다. 자,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민법.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총소송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다. 자,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비춰 끝났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뭐가 아니다?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아니다. 이건 공법상 권리, 즉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확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자,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 자, 이거 징수할 때 줬던 거를 다시 뺏는다. 신중해야 된다. 뭐를 해야 돼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돼요. 자, 따라서 뺏었는데 요 놈이 한강 갈 것 같아. 사익 침해가 너무 커. 그럼 못 뺏어오죠. 하지만 징수해야 할 공익성 필요가 강하면 징수해 올 수 있죠. 맞는 질문이에요.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천징수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근로자로서 세금을 낼 때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세금 떼고 주는 거죠. 뗀 세금을 이제 법인이 과세관청에다가 지급을 한단 말이야. 자, 그때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에 대한 환급 청구권자 누굽니까 이거?
원천징수 의무자죠. 뭐가 아니라 납세 의무자, 근로자. 얘가 아니라 법인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환급 청구권자다. 정답 4번. 자, 3번. 자, 3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답이 복수 정답이에요. 복수 정답이요. 죄송합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얘도 옳고 얘도 옳아요. 그래서 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자, 1번, 3번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1번, 3번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갑이 사직서를 제출했대요. 이게 뭐야? 사인의 공법행위. 자, 사인의 공법행위고요. 자, 이때 나올 만한 문제들이 뻔해요. 자, 첫 번째는 뭐 나옵니까?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 규정? 적용 안 되죠. 그러면 뻥이라도 어떻게 해요? 표시된 대로 유효한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갑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직의 표시는 어때요? 표시된 대로 유효한 거예요. 자, 따라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 면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자, 맞는 정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내가 뻥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뛰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직서 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이후에는 취소나 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갑의 사직서 제출이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직의 권고가 그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거의 협박이야. 어떻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봐야 돼. 이거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표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뭐를 준용합니까? 민법에 110조. 여기에는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이 있어요. 이거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예 강박이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면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명권자가 아닌 을이 무건한 자죠. 을이 사직서를 수리했어요. 무건한 자의 처분입니다. 자, 무건한 자의 처분은 원래 뭐예요? 무건한 자의 처분은 무효야. 근데 무건한 자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보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관 출장 소장이 한 관세 부과 처분.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무건한 자의 사직서 수리. 이건 수동적으로 사직하겠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건한 자라 하더라도 이걸 뭐로 보지 않습니까? 무효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은 자,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한다. X죠. X죠. 왜? 부담 의무 불이행은 부담 불이행은 무슨 사유다? 부담 불이행은 행정행위,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에 불과하다. 철회 사유. 따라서 철회 전까지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행정재산에 대해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 이게 뭡니까? 강학상 특허죠. 특허라는 행정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니까 재량행위입니다. 참고로. 자, 그때 부관을 붙였어요. 무슨 부관? 기한을 붙인 거죠. 기한. 자, 재량행위니까 기한 붙일 수 있잖아요. 기한을 붙였어요. 그때 기한의 위법 사유가 있으면 부관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이 있어요. 자,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있는데 이 부관이 지금 위법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면 전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전체가 위법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얘만 위법해서는 안 되죠. 취소받으려면 얘까지 위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위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무슨 요소라면? 본질 요소라면, 본질적인 요소라면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칩니다. 얘가 위협해지면 얘까지 위협해져요. 근데 우리 판례에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뭐만 나와 있어요? 기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한은 본질적인 요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위법이 있으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위협해지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으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재량이 없으면 기속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원칙적으로 부관 못 붙입니다. 그 다음,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만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부관의 뭐예요 이거? 사후 변경 내지 뭐요? 사후 부관이죠. 이거 항상 허용되는 거 아니죠.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부관을 바꿀 수 있거나 안 붙였다가 새로 붙일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 총 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3가지 법, 동, 사. 법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니까 만자 때문에 어떻습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했다. 그럼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재형법정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 따라서 이러한 시행령은 어떻게 됩니까? 위협하면 무효예요.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자, 그때는 위임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범위를 정해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위임의 구체성이 다소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인 분야라든지 수시로 변화되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들은 어때요? 다소 완화된다. 위임의 구체성이. 그 다음에 3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법을 안 만든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너무 빈출이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입법 부작위는 구체적인 그 집행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집행 의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 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응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제기하죠. 행정소송은 제기 못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입니다. 자치법규죠. 그럴 때는 뭐가 가능하다?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틀린 건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 수용이 위협합니다. 그때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착수한 뒤에도 일부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틀렸죠. 이거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까? 이거 계획의 취소를 청구할, 변경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계획 변경 신청권 자체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이 안 돼. 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기억하시고. 다음,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이 나왔네요. 자, 기본 계획은 뭐가 없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행정청도 구속받지 않고 이 계획에 국민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아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왜? 행정쟁송 제기를 못하니까.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겠느냐? 자, 원칙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경우. 어떤 경우였습니까? 서울대학교 입학고사 주요 요강, 입시 주요 요강. 그건 어땠어요? 요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얘는 이런 문구 없잖아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정답은 2번이고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거 뭐야 이거?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죠. 그죠?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안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어떤 경우? 바로 이 사례죠. 적정 통보받은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허가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돼. 자, 그럴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당해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하겠다. 자,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되면 신청권 있는 자의 거부는 뭐가 되는 거야?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틀렸죠. 그죠? 네 번째, 도시 기본 계획 이내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네.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소송과 같은 거 제기 못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7번 사례 문제 나왔어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서울시 A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을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거를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제가 뭐야 이거? 하자승계 문제구나. 이게 떠올리셔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 숙지했다면 하자승계 문제구나. 무슨 문제야 이거? 자,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이 있고 이에 따라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과세 처분. 과세 처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 이런 게 떨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위법해요. 근데 제때 소송을 제기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이게 무슨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통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손 놓고 있었죠. 불가 쟁역이 발생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거 취소 못 받을 거 아니야. 이 처분은, 선행 처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도 취소해달라는 거야. 이에 기초한 과세 처분. 이거라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무슨 위법을 주장합니까? 이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겠죠. 이게 하자승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랑 얘는 목적이 같아 틀려.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뭐라고요? 서로 별개의 효과예요. 별개의 효과. 자, 그러면 원래 하자승계 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하자승계 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거 어떻게 다투냐고. 그때 어떻게 다투냐고. 이때 비로소 문제점을 인식한단 말이야. 세금 나올 때 이거 너무 많이 나왔었구나 이게 너무 높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때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니까 뭐다? 예외적으로 하자를 승계해 주겠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판례 하자 승계를 부정하면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요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되는 게 뭐였어요? 개, 화, 표, 수, 일, 배.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표준지 공시 결정과 수용 재결.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래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되긴 되는데 문제는 하자 승계되는 이유가 뭐였어? 이걸 다툴 수 없었잖아. 그죠? 그걸 기대할 수가 없었잖아. 하지만 요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가 있었고요. 자, 이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감액 조정하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을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 그럼 아는 판례죠. 무슨 판례야?
충분히 이걸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다툰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때는 하자승계를 인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자승계가 부정됐던 사례예요. 부정됐던 사례예요. 그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서 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됐대요. 즉 불가쟁역이 발생했대요. 이후 갑은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에서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송을 제기했대요.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하자승계 문제구나. 자, 1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하자승계 논의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둘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일 것. 그 다음 의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뭐합니까? 각하를 하겠죠. 왜? 제소기간이 도과됐으니까 각하예요. 각하. 그죠? 소송요건을 결했기 때문에. 3번. 자, 을은 후행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이 사례는 하자승계를 부정했던 사례이기 때문이죠. 하자승계를 부정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만약에 무효야. 그러면 이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요? 선행처분이 무효면 이제는 고민할 게 없어요. 후행처분은 무조건 무효예요. 을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행처분이 무효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하자가 승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사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갑은 관할기행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거를 신청했대요. 근데 거부됐대요. 자, 얘는 뭐였다? 특허였고요. 재량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행하던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지. 면허 취소 사유는 뭐야? 일단 재량이고요. 면허 취소 여부는 재량이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때 뭘 물어보겠느냐? 여기서 뭘 물어보겠어? 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도 뭐는 못한다? 법적 근거 없이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는 뭐를 못한다?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야.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물어보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갑이 거부처분 취소를 얘기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다? 갑이 이겼네. 갑승. 자, 그러면 피고인 행정청은 어때요? 행정청은 패. 자, 그에 따라 이제 뭐를 물어봤어요? 기속력을 물어봤어요.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청이 그 판결의 취지를 따르는 거죠. 관할행정청은 취소 판결에 뭐에 따라? 기속력에 따라. 뭘 하면 돼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다시 적법한 심사를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뭡니까? 얘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니까 다시 적법하게 재량권만 행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또 거부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또 거부할 수도 있나요?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심사해봤더니 법원이 인정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유로 또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반드시 갑의 신청을 인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판결의 취지는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다. 거부 처분하면 첫 번째 뭐 안 된다? 자, 행정절차법 가면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제출기에 줄 필요 없어요. 왜? 당사자의 권익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송법, 심판법 가면은 뭐 할 필요 없다? 필요성이 없다? 집행 정지. 정지할 게 없어요. 현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때 뭐는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없는 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자, 그 다음 만약 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을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자 병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양수인이 나왔습니다. 양수인이 그때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을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즉 양도인에게 발생한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누구에게? 병의 운송사업 면허,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뭐야? 제재 사유의 승계죠. 제재 사유의 승계. 그죠? 자, 그다음에 9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있습니다. 자,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하자만 가지고도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거쳐야 되는 절차를 안 거치면 둘 다 위협한 거지. 이게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실익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틀린 질문이에요. 어느 경우나 절차자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어딜 봐야 돼,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부관. 부관은 재량행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못 붙이죠. 법적 근거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죠. 기속행위는. 또 어떤 경우 있어? 부관 말고 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뭐가 달라요? 둘 다 사법 심사는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다르죠. 기속행위는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는 어땠어요? 오로지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이런 게 실익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속행위의 경우 소송의 계속 중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어느 경우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실익이 아니에요. 자, 과징금을 감경할지 여부 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징금 감경 여부는 재량이구나. 그때 과징금 부과 간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만약 위법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재량을 일탈한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전부를 취소해야 돼요. 전부 취소. 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정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맥스 재량행위잖아. 과징금 맥스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800이야. 800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부과했어요? 행정청으로서 900만 원을 부과한 거야. 뭐 한 거야 이거 지금? 일탈한 거예요. 위법하죠 이거? 그럼 법원이 뭘 취소해야 되냐 이 얘기야. 아, 법원이 생각할 때는 한 700 정도가 적당하구나. 700 정도가 적당하니까 나 요만큼만 마이너스 200만 일부 취소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그냥 싹 다 전부를 취소해야 되는 거야. 전부 취소.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때 해당 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상관없이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선 동일하다. 틀렸죠. 기속행위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판결의 취지가 뭐예요?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란 얘기예요. 반면에 재량행위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야, 너 그런 식으로 공익과 사익을 비경량하면 안 되지. 이것도 고려했어야지. 다시 심사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신청 의무가 있어요?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 심사만 하면 된다. 자, 10번. 행정절차법상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청회. 자, 공청회 개최. 원칙적으로 개최하기 전 며칠 전까지 통지해 줘야 돼요? 14일 전까지 통지해 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공청회 개최를 이미 14일 전에 알렸어. 근데 문제는 예정대로 개최를 못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할 때는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14, 7. 자, 입법 예고 기간 물어봤습니다. 입법 예고는 원칙적으로 며칠 이상?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 기간은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자, 이거 단축이 가능합니까? 밑에 나오죠.
단축도 가능해요. 근데 단축된 기간은 며칠 이상? 그죠? 10일 이상이에요. 10일 이상. 정답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11번. 정보 공개 의무를 보다 많은 공공기관. 자,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사립학교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하죠. 아무리 사립이라도 학교는 공익적 성격을 띈다, 안 띈다? 띈다. 자, 따라서 얘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때 얘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집니까? 아니죠.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자체가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건 누구가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법인 같은 거.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사회복지법인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공공기관 맞죠? 근데 안 되는 애 하나 딱 기억하라고 했죠. 한국증권업협회. 얘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관한 법률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즉 교육 관련 정보공개법이 있대요. 그럼 이게 특칙이겠지. 특칙이 있어도 특칙에 없는 거는 뭐가 적용돼요? 일반법인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한 법률. 얘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맞는지 믿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입니다. 반면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얘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처분 아니에요. 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자, 도로법상 통고처분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고처분은 범칙금 납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죠.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야. 안 내면 되는 거야.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행한 다음에 행정쟁송을 통해서 불복합니까? 아니죠.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잖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내면 버티면 된다. 버티면 어떻게 돼요? 관계기관장이 고발을 하겠죠.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형사 절차로 이행하는 거야. 그러면 형사 절차로 불복하는 것이다. 행정처분 아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절대 낚이지 마세요. 절대 낚이지 마세요. 자, 세무조사를 내요. 이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죠? 과세 부과를 내요. 자, 근데 이 세무조사에 위법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무조건 과세 처분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또한 위법하게 되는 거야. 얘가 위법하면 얘는 무조건 위법해요. 중간에 장난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이에요. 그럼 이 조사가 뭐란 얘기야?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한 과세 처분입니다. 얘는 위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즉 이 결과를 여기다 반영을 안 했대. 혹은 어차피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 처분은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위법한 거예요. 낚이지 마세요. 이래나 저래나 위법하다.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요거는 이거죠.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에 대한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서 처분을 내린다. 그럼 뭐다? 무효예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해도 무효가 된다. 정답 1번. 자, 13번 틀린 것입니다. 취소송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 존치주의죠. 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심판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앞에 게 원칙이죠. 임의적, 임의적, 전치주의. 뒤에 있는 게 뭐야? 예외적으로 개별법상의 필요적 전치주의예요. 자, 필요적 전치주의 하면 두 문자. 공, 통, 세, 제, 감, 노, 특. 그래서 공은 뭐를 떠올리면 돼요?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죠.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은 반드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통, 뭐야 이게? 도로교통이에요. 교통. 도로교통.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것들 있죠? 반드시 심판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얘는 뭐야? 세금.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재결주의. 애초에 처음부터 원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 취소송의 대상인 경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겠죠. 재결주의에 해당하는 애가 예요. 감노특.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이거 뭐야?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특허심사관의 거절 사정. 자, 보시면 국세부가 등 세금 나왔네.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특별행정심판이죠. 특별행정심판이에요. 특별. 자, 이거를 거쳐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안 거치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요적 행정심판 정치주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죠. 만약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이 뭐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야. 자,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처분의 집행 절차 석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예외를 인정해서 내가 지금 행정심판 청구는 했지만 뭐는 재결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아니죠. 제기는 하고 대신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틀린 지문이죠. 네 번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어요. 그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다고 잘못 알리면 당연히 행정심판 청구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행정심판 청구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요. 청구조차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다. 자, 14번 옳은 것은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 법인의 정식 이사들에 대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 설령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 받으면 당연히 복직은 안 되겠죠. 복직은 안 되겠지만 뭐 받을 수 있어? 복직은 안 되지만 당장 지금 이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종전 이사에게 긴급 사무 처리권을 줍니다. 그럼 이 얘기에서 이 이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후임 정식 이사 선임이 가능해요. 그럼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 제명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됐대요. 자, 그때는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복직은 안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복직은 안 되지만 제명의결이 취소되면 제명시부터 언제까지? 임기
만료시 사이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월정수당액 등 돈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취소 판결했으면 제명처분이 없어지거든.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외이익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3번 수용자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입니다. 그때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야?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자 기억 끝난 게 아님. 기억하세요. 끝난 게 아님. 끝난 게 아님.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증액은 싫어. 감액은 좋아. 근데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금액 처분이 어떻게 됐대? 감소됐어요. 그 얘기는 뭐야? 나에게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15번. 틀린 것은. 자, 국가배상법 몇 조입니까, 이거? 5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공공의 영조물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영조물은 뭐라 그랬어요? 강학상 공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공물. 자, 그렇다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자,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와 같은 공용물. 그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물, 하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를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 야,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못했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핑계다, 핑계. 핑계에 불과하다. 자,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주장 입증책입니다. 자, 이거는 면책 주장이죠. 누가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아니라 가해자인 점유관리자에게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소음 피해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죠. 소음 피해도. 근데 문제는 이 동네가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게 충분히 알려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로 이주했다면 가해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죠. 그러면 가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면책되거나 혹은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 지역이 이미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이 지역에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이주를 해왔다. 자, 그때는 위와 같은 위험에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얘는 틀린 지문. 빈출 지문. 자, 16번 손실보상제도 틀린 지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나왔습니다. 자, 그때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거죠. 그때 토지 소유자.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면. 그때 토지 소유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 더 제한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국토의 공공성. 그죠? 무제한적이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이러한 제한은 원래는 원칙이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의 것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용인 내지 감수해야 돼요.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의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토지 소유권은 강한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1번. 우리 헌재, 대법원 둘 다 마찬가지야. 토지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감수해라. 똑같은데요. 헌재는 문제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경우?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단지 개발만 못해.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종래 지목과 토지 현행의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전혀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건 어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과도한 제한이에요. 과도한 제한. 과도한 제한. 자, 따라서 뭐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예요. 이때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때 헌법 23조 3항 위반이 아니라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입법자가 이걸 합헌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제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화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완화시키는 조치, 완화수단. 완화수단이 꼭 보상금이에요? 손실보상금이에요? 아니죠. 손실보상금 플러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거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꼭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방금처럼 너무 수익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토지. 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 그 재산권의 침해와 공간사랑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방법은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다양한 방법이 더 존재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토지 개발이나 건축. 자, 이거는 합헌적 법률을 정한 재산권의 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 토지 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네가 참고 용인해라. 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항고소송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나왔어요, 이거 지금?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나왔어요. 협약. 그때 그 협약을 협약 해지하고 지금까지 준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대요. 이거 두 개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 아니었죠. 단순한 협약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의 협약 해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K21 사업 협약 해지. 두 번째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두 가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왔죠. BK21 사업 협약 해지. 뭐로 보셔야 돼요? 행정처분으로 보셔야 돼요. 행정처분. 근데 문제는 연구팀장 의뢰에 대한 대학 자체의 징계 요구,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 처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문제를 여기다가 넣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 또 나왔죠. 이게 지방직이야 국가직이야 헷갈리네. 7급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건축협의 취소도 뭐예요? 행정처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경기도에 건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때는 이 둘 사이에 뭐를 합니까? 건축 협의를 거쳐야 돼. 건축협의. 우리 국민은 경기도 가서 뭐를 합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얘네들끼리는 뭐를 해요? 건축협의를 한대요. 자, 그때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건축협의를 뭐해? 취소해. 그럼 일종의 뭐랑 똑같아요? 건축허가 취소랑 거의 똑같잖아요. 자, 따라서 얘도 뭐가 된다? 행정처분이다. 자, 그때 서울시를 보세요. 얘 지방자치단체죠. 권리주체 아니에요. 권리주체예요. 권리주체. 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도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자, 얘한테 원고적격 있어요, 없어요? 건축협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소, 건축협의 취소 얘도 행정처분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맞는 지문입니다. 자, 갑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뭐를 받았대? 징계욕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징계욕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대요. 그때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재심의 결정, 얘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 아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각종 요구 요청은 뭐가 아니야? 행정처분이 아닌 걸로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 옳은 것은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을 했대요. 즉 처음에 A를 청구했다가 얘로 바꿨어요. 청구 취지를 바꿨어요. 그때 문제는 얘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이게 문제되는 거야. 왜? 늦게 변경됐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청구를 2022년 1월 1일에 했고 얘를 2022년 7월 1일에 했어. 그러면 이 B 청구는, 변경된 B 청구는 이때 제기된 거예요? 이때 제기된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제기된 거예요. 7월 1일 기준으로 90일, 1년 내에 제기됐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종전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한다. 틀렸죠? 종전소가 아니라 언제? 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이 있는 때, 청구 취지가 변경된 때,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청구 취지가 어떻게 해? 변경 말고 추가되는 때도 마찬가지야. 추가된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언제 기준하는 거야? 추가 신청 시. 추가 신청 시. 이때를 기준하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A 청구가 있었고, 이건 예외예요, 예외. A 청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B 청구가 추가되거나 병합이 됐어요. 혹은 변경됐어요. 그때 얘가 22년 1월 1일에 제기됐고 얘가 22년 7월 1일에 제기됐을 때 B 청구가 언제 제기된 걸로 보느냐?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얘도 제기된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며칠 2022년 1월 1일에 제기된 걸로 보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건 예외예요. 이런 건 보통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그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피고 경정. 우리 행정소송법상 피고 경정. 법조문에서 뭐라고 하냐? 새로운 소에 대한, 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피고 경정 조문이 또 어디에 준용되냐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소 종류의 변경 시.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 종류를 바꿔요. 그럼 이건 제소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피고 경정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언제 제기된 걸로 본다?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걸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 청구가 B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예요. 한마디로 A를 청구했을 때 얘가 뭐도 청구한 거야? 얘도 청구한 걸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언제 제기된 거야? 이때 제기된 거죠. 청구 취지가 이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거야. 그럼 우리 판례 뭐라고 하느냐?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무효 확인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취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얘도 적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는 안 됐지만 플러스 알파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뭐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소를 뭘로 바꿔?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바꿔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거부를 한 거야. 그럼 이때부터는 부작위가 해소됐죠.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소이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변경을 신청해야 돼요. 뭘로?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거부처분으로 바뀌었거든. 그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얘는 틀렸어요. 2번.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 혹은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 후속 처분의 통지. 이거를 받고 나서부터 90일,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죠? 아니, 다 끝나야지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제소기간이. 빈출. 3번.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쟁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설령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갖고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원래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심판을 청구하면요. 내가 심판 진행하는 동안 시간 다 깎아먹었잖아. 그래서 심판 재결이 떨어지면 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뒤로 미쳐져요. 원래는 원처분이 있을 때부터 이때를 기준으로 90일 1년을 기간 계산하잖아. 시간을 늦춰주는 거야. 기산점을. 뒤로 늦춰주는 거야 원래. 근데 문제는 이건 어떤 경우? 애초에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이 잘못 알려서 심판 청구했고 시간을 날려먹은 경우 그때 적용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설령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더라도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쟁송 제기 못해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때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다툴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그때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빈출이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빈출. 감액이 나왔잖아. 감액.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부과했어요. 100만 원 부과했다가 1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갖고 80만 원으로 뭐를 내요? 감액하는 감액 경정 처분을 내려요. 일종의 얘도 뭡니까? 변경 처분이죠. 변경 처분이에요. 자, 그때 그 감액 처분의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얘는 80만 원이라는 새로운 부과 처분이 아니라 어떤 의미? 마이너스 20이라는 일부 취소의 의미를 갖는 거야. 일부 취소. 자, 그리고 이 일부 취소는 납세자에게 어때요? 유리하죠. 자, 따라서 일부 취소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20 깎아준 걸 취소해달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자, 이때 일부 취소는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자, 소급해서 원래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뭐인 걸로 바꿔요? 80인 걸로 바꿔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022년 1월 1일, 얘가 2022년 몇 월? 뭐 7월 1일자 감액 경정 처분이다.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22년 1월 1일에 감액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뭐가 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상이 얘니까 제소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툰다면. 그죠? 자, 19번. 다음 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심야 영업 금지규를 규정한 단란주점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1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대요. 자, 처음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 그럼 당연히 갑은 이게 불복을 하겠죠. 자, 불복을 해서요. 2022년 9월 1일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일부 인용해서 영업정지 6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서를 송달받았대요. 변경 명령, 봐봐. 변경 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재결하면 A라는 처분이 그냥 B로 변경되는 거예요. 여기가 심판위원회가 변경 재결을 내리면. 자, 반면에 변경 명령 재결을 내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처분이 변경 명령 재결에 의해서 바로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이 다시 B라는 처분을 하게 돼요. 이 명령에 따라서. 그때 비로소 처분이 B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요? 요걸 물어봤죠. 변경 재결로 바로 뿅 하고 A에서 B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재결이야? 형성력 있는 형성 재결이죠. 형성 재결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한번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영업허가 취소를 했죠. 누가 했어? 영업허가 취소를 누가 했어요? A시장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위원회가 뭐를 냈어요? 영업 정지 6개월로 변경하라고 뭐를 내렸어요? 변경 재결을 내린 거예요. 변경 재결. 변경 재결은 형성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뿅 하고 뭐해서 소급해서
이 A시장의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6개월의 정지처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얘가 몇 월 며칠? 22년 1월 1일. 얘는 22년 뭐 7월 1일이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7월 1일자 처분은 뭐가 되는 거야? 6월의 정지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취소해야 돼, 이걸 취소해야 돼. 이걸 취소해야 되는 거야. 이걸 취소해야 되고요. 제소기간도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기산점이 뒤로 늦춰져요.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 자, 풀어볼게요. 갑이 위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됩니까? 요거죠. 요게 언제 있었대? 3월 1일에. 3월 1일에. 3월 1일. 그죠? 3월 1일자 변경된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며. 맞죠? 3월 1일자. 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90일 이내 제기해야 된다. 자, 기산점은 언제? 재결 끝나고서부터. 송달받고 나서부터. 자, 요 포인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거야. 심판을 거쳤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가 아니야. 3월 1일부터가 아니야. 재결서 정보를 언제 송달받았대요? 10월 1일에 송달받았다며. 이때부터 90일 이내 제기라는 거예요. 자, 2번. A시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6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이게 변경 명령 재결이었으면, 자, 변경 명령 재결이었으면 이런 의무가 있겠지만 변경 재결은 행정청이 뭐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뿅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뿅 하고. 자, 그다음 3번. 사례에서 변경 재결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A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므로, 자, 갑이 위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는 A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왜 틀렸어요 이거? A시장이 처분을 내렸대요. A시장이. 그때 그 A시장이 지금 시도지사라는 말이 지금 시도지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도지사로 보시면 돼요. 이제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면 이 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죠?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 재결에 불복해서 취소송을 얘기하면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근데 A시장의 처분이죠. 재결이 아니라. 그죠? 그럴 때 피고는 누가 돼요? A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라 A시장이 돼야 돼요. A시장. 3번 X. 자, A시장도 위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왜? A시장은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재결의 취지를 따라야 돼요.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행정청은 어떻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기속이 된다라는 거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자, 옳은 것은 A씨의 시장갑은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건축법 79조 및 행정대집행법 3조에 따라 동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게 철거 명령이죠. 철거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울러 불이행할 때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했대요. 즉 철거 명령과 계고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그 을이 이에 대해서 불응하자 갑은 2차 계고서를 발송했대요. 그럼 포인트 여기까지. 물어볼 게 뻔하지. 자, 첫 번째 뭐야 이거?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 한 장의 문서에 동시에 할 수 있어 없어요? 동시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1차 계고는 행정처분이지만 2차 계고는 이거 처분이 아니에요. 반복된 계고는 처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그러나 을은 동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대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아닌데 적법한 건축물인데 철거를 명했다면 무효가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을은 처음에 계고 처분 및 2차 계고 처분에서 취소를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이 안 된다. 2번. 강제집행인 행정대집행은 철거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전제되므로, 자, 철거명령과
동시에 한 위 1차 계고 처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적법하다. 대집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무를 부과해야 되고 계고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각각 요건이 충족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위 2차 계고 처분 이후 위법한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었대요. 그럼 끝났죠.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다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 할 수 없다? 쟁송을 제기할 뭐가 없어요? 소외이익이 없어. 하지만 취소 판결을 못 받는다더라도 뭐는 가능해요? 배상은 가능하죠. 취소 판결이 필요 없죠.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외이익이 없어서.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계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으로 대집행을 할 회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때 계고서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한 계고 처분은 위법하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죠. 왜 틀린 거예요 이거 포인트는? 틀린 포인트가 뭐예요? 자, 계고 처분을 할 때는 대집행할 목적물을 특정해야 돼요. 목적물을 반드시 특정해야죠. 왜냐면 내가 압구정동 부자야. 건물 엄청 많아. 도대체 뭐를 철거라는 거야? 모르잖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건 아니고 계고서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판례에 기억하시면 돼요. 위법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서바이벌 모의고사 자 마무리를 하는데요. 마지막 학습 방향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학습 방향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기출, 숙지. 어떤 경우 어떻게? 문구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파트를 뭐를 공부해라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책 찾아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없어. 하지만 지금 사례 문제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스토리를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시험장에 가서 이걸 독해를 한다? 그런 낭만은 없어요. 시험장 가서 어떻게 독해를 해?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인지 뻔히 예상하면서 푸셔야 돼요. 읽어보고 키워드 보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서바이벌 모의고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